당신의 손자가 당신을 죽일 것이다. 한 왕이 끔찍한 예언을 듣습니다. 왕이 제우스를 피해 딸을 지하 감옥에 가뒀지만 제우스가 황금비가 되어 내려왔습니다. 9개월 뒤 태어난 아기와 어머니 나무 상자에 갇혀 바다로 던져집니다. 메두사의 목을 요구하는 왕이 페르세우스를 죽음의 여정으로 보냅니다. 눈만 마주치면 돌로 만드는 괴물, 수백 명의 영웅이 석상이 되어 그녀를 둘러쌌습니다. 신들이 선물을 내립니다. 투명 헬멧, 날개 샌들, 그리고 거울 같은 방패, 절벽에 사슬로 묶인 공주, 거대한 바다 괴물이 그녀를 향해 다가옵니다. 페르세우스가 던진 원반이 관중석의 한 노인에게로 향합니다. 과연 이 노인은 누구일까요? 모든 이야기는 아르고스의 왕 아크리시우스에게서 시작됩니다. 이 왕에게는 두 가지 간절한 소망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아들을 낳는 것, 두 번째는 살해당하지 않는 것. 꽤 합리적인 소망이죠. 근데 문제는 아들이 계속 안 생기는 거예요. 딸 다나에만 하나 있었던 거죠. 왕은 결국 신탁을 찾아갔습니다. 신탁에게 물었어요. 제발 아들을 낳을 수 있을까요? 신탁의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아니요, 안 됩니다. 대신 당신의 딸 다나에가 아들을 낳을 거예요. 오, 좋네요. 손자를 얻는 거잖아요? 왕좌를 물려줄 수 있겠네요? 맞아요. 그 손자가 당신을 죽인 직후에 말이죠. 왕은 예언을 막기 위해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딸 다나에를 청동으로 만든 지하 감옥에 가뒀어요. 남자를 만날 수 없게 하면 아이를 낳을 수도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논리적으로는 완벽해 보였어요. 근데 한 가지 계산 착오가 있었습니다. 제우스라는 변수를 빼먹은 거예요. 어느 날 제우스가 지나가다가 다나에를 발견했습니다. 지하 감옥에 갇혀있는 아름다운 여인이라니 제우스 입장에서는 완전히 이상형이었던 거죠. 제우스는 황금빛 비로 변신해서 감옥 안으로 들어갔고 그렇게 다나에와 관계를 맺었습니다. 9개월 후 아크리시우스 왕은 지하 감옥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들리는 걸 듣고 완전히 패닉에 빠졌어요. 딸이 제우스와 관계 맺고 아들을 낳은 것을 알게 됐습니다. 왕은 심각한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손자를 직접 죽이자니 신의 자식을 죽이는 건 좋은 생각이 아닌 것 같았어요. 특히 그 신이 제우스라면 더더욱 말이죠. 그래서 왕은 교묘한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다나에와 갓난아기 페르세우스를 나무 상자에 넣고 바다에 던져버리기로요. 포세이돈이 그들을 죽게 두지 않았으면 좋겠어. 바다에서 익사하면 완전히 포세이돈 탓이겠지. 라면서요. 제우스는 다나에와 자신의 아들 페르세우스를 구하기 위해 나섰습니다. 제우스는 그들의 상자를 세리포스 섬으로 안전하게 안내했습니다. 그곳에서 착한 어부 틱티스가 상자를 발견하고 그들을 구조했어요. 페르세우스는 그렇게 세리포스 섬에서 자라났습니다. 문제는 어부 틱티스의 동생 폴리덱테스가 섬의 왕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왕은 다나에에게 완전히 반해버렸습니다. 폴리덱테스는 다나에에게 접근했어요. 근데 페르세우스가 가만히 있지 않았죠. 다나에는 아들을 진정시켰어요. 아니야, 괜찮아. 걱정하지 마. 폴리덱테스는 페르세우스를 없애야 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계략을 짰어요. 시간이 흐른 어느 날 페르세우스와 그의 모든 부유한 친구들을 파티에 초대했습니다. 파티에서 왕이 결혼 발표를 했습니다. 제가 혼인을 합니다. 당연히 페르세우스의 엄마는 아닙니다. 모두가 축하했어요. 값비싼 선물을 잔뜩 받았습니다. 페르세우스는 당황했습니다. 그는 선물을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페르세우스를 제외한 모두가 값비싼 축하 선물을 준비해왔습니다. 이때다 싶은 폴렉텍스가 말했습니다. 그냥 고르곤의 머리를 가져오는 건 어때? 메두사 말이야. 극도로 위험한 모험인데 네가 할 수 있다면 말이다. 페르세우스는 자존심이 상했어요. 그래서 메두사의 머리를 가져오겠다고 말했습니다. 메두사는 원래 아름다웠고 아테나 여신의 신전을 지키는 여신관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포세이돈이 아테나 신전에 있는 그녀를 보고 한눈에 반했습니다. 강제로 메두사를 끌어안고 관계를 맺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아테나는 분노했어요. 신전을 더럽힌 대가를 치르게 한다며 메두사를 저주했어요. 너무 끔찍한 모습으로 만들어서 메두사를 보는 사람은 누구나 돌로 변하게 되었고
메두사의 머리카락은 전부 뱀으로 바뀌었습니다. 포세이돈에게 겁탈을 당한 것도 억울한데 끔찍한 모습으로 변하는 저주를 받은 비운의 여인인 거죠. 포세이돈이 저지른 죄를 메두사만 혼자 벌을 받게 된 겁니다. 아테나의 분노는 약한 자에게만 향했던 겁니다. 메두사는 두 자매 스테노와 유리알레와 함께 외딴 섬에 숨어 살았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용사들이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메두사의 머리를 노리고 메두사를 찾아갔다가 모두 돌이 되었습니다. 메두사의 정원에 수백 개의 석상 장식이 생긴 셈입니다. 그녀는 끝없이 고통받았습니다. 페르세우스가 떠나려는데 헤르메스와 아테나가 나타났습니다. 제우스가 너를 도우라고 해서 찾아왔다 라고 말하며 각각 선물을 주었습니다. 헤르메스는 날개 달린 신발과 검을, 아테나는 거울 같은 청동방패를 가져왔어요. 그리고 페르세우스에게 회색 마녀들을 찾아가라고 했습니다. 회색 자매들은 세 명이 눈 하나를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서로 돌아가면서 써야 하는 거죠. 페르세우스는 한 자매가 다른 자매에게 눈을 건네주는 순간을 노렸어요. 눈을 건네주는 순간 낚아챘습니다. 자매들이 소리쳤어요. 우리 눈 돌려줘. 페르세우스가 말했습니다. 님프들을 어디서 찾을 수 있는지 알려주면요. 회색 자매들은 님프들을 찾을 수 있는 곳을 알려주었습니다. 님프들은 그에게 하데스의 투명한 투구를 주었습니다. 이 투구를 쓰면 몰래 고르곤의 동굴에 침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메두사의 머리를 안전하게 담을 수 있는 가방도 주었습니다. 페르세우스는 완벽하게 준비를 마쳤습니다. 투명 헬멧을 쓰고 메두사와 그녀의 자매들이 잠들어 있는 동굴로 몰래 들어갔어요. 아테나의 거울 같은 방패를 이용해서 메두사를 직접 보지 않고도 위치를 파악했죠. 그리고 한 번에 목을 베었습니다. 메두사의 자매들이 깼습니다. 페르세우스는 메두사의 머리를 가방에 넣고 날개 달린 샌들로 이용해 재빨리 도망쳤어요. 그런데 잘린 메두사의 목을 통해 두 생명체가 태어났습니다. 하나는 날개가 있는 백마인 페가수스, 또 다른 하나는 거인 크리사오르가 탄생했어요. 메두사가 포세이돈의 자식을 임신했는데 메두사가 목숨을 거두자 그녀의 피에서 태어난 겁니다. 페가수스가 워낙 유명하다 보니 크리사오르의 존재는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죠. 둘 다 신의 피를 가진 반신입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페르세우스는 아프리카 상공을 날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절벽에 사슬로 묶인 아름다운 여인이 있었던 거죠. 페르세우스가 다가갔습니다. 알고 보니 그녀는 아프리카의 공주 안드로메다였습니다. 바다괴물 케토스에게 바쳐질 제물이었어요. 안드로메다 공주의 엄마 카시오페이아가 자신이 바다의 님프들보다 가장 아름답다고 자랑하다 포세이돈의 분노를 사게 돼 포세이돈이 케토스를 보낸 것이었어요. 페르세우스는 안드로메다의 아버지 케페우스 왕을 찾아갔어요. 안드로메다를 제물로 바치지 말고 자신이 케토스를 무찌르면 안드로메다와 결혼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케페우스 왕은 나라의 재앙을 가져다 준 케토스를 제거할 수만 있다면 기꺼이 허락했습니다. 메두사의 머리를 케투스에게 보여주자 케투스는 점차 돌로 변해갔습니다. 페르세우스는 메두사의 머리 덕분에 쉽게 케투스를 물리쳤습니다. 페르세우스는 안드로메다와 결혼했고 마침내 폴리덱테스에게 선물을 전달하기 위해 세리포스 섬으로 돌아갔습니다. 폴리덱테스는 놀라서 말했어요. 죽을 줄로만 알았던 페르세우스가 살아서 돌아왔기 때문이에요. 페르세우스는 가방에서 메두사의 머리를 꺼냈어요. 폴리덱테스와 그의 부하들은 즉시 돌로 변했습니다. 왕이 죽었고 페르세우스는 영웅이 되었습니다. 페르세우스는 인생에서 새로운 열정을 찾기로 결정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운동 경기에 참가했어요. 원반 던지기 대회였죠. 페르세우스는 원반을 힘껏 던졌습니다. 근데 원반이 이상한 방향으로 날아갔어요. 관중석으로 날아간 거죠. 한편 관중석에는 아크리시우스 왕이 앉아 있었습니다. 페르세우스의 외할아버지. 그를 상자에 넣어 바다에 던진 사람입니다. 왕은 손자를 피해 다니고 있었는데 하필 이 경기장에 온 거예요. 원반이 정확히 아크리시우스의 머리를 맞췄습니다. 왕은 즉사했어요. 피할 수 없는 운명인 걸까요? 예언은 결국 이루어진 거죠. 아크리시우스는 손자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우연한 사고로 말이에요. 운명이란 건 노력으로 바꿀 수 있다고 믿었지만 페르세우스의 이야기를 보니 운명은 피할 수 없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아크리시우스는 예언을 피하려고 온갖 노력을 다했지만 결국 그 노력이 예언을 실현시켰으니까요. 페르세우스는 전형적인 영웅 서사의 모든 요소를 담고 있죠. 신의 아들로 태어나 버림받았지만
결국 영웅이 되고 괴물을 처치하고 공주를 구하고 왕이 되는 이야기. 근데 그 과정에서 그리스 신화 특유의 복잡한 가족 관계와 신들의 장난질, 그리고 운명의 아이러니가 모두 녹아 있어요. 메두사라는 캐릭터도 흥미로운 부분이 많습니다. 원래는 피해자였던 여인이 괴물로 변했고, 그렇게 만든 아테나가 나중에는 메두사를 죽이는데 도움을 주는 부분 역시 아이러니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영웅 서사는 계속 나올 거예요. 사실 지금도 수많은 영화와 소설이 이 패턴을 따르고 있으니까요. 아버지 없는 영웅, 위험한 모험, 괴물 퇴치, 공주 구출, 왕이 되는 결말. 페르세우스가 만들어 놓은 이 공식은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작동하고 있는 거죠. 그만큼 사람들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욕망과 두려움을 건드리는 이야기라는 뜻이겠죠. 오늘은 메두사를 처치한 영웅, 페르세우스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